안녕하세요. 영촌 선생입니다. 자, 오늘 이 그림 이야기인데요. 자, 이 그림은 고흐의 밤의 플로방스 시골길입니다. 어, 보면은 그러면 나무도 있고요. 그다음 마차도 있고 또 농부도 있고 또 이거는 밀밭입니까? 밀밭도 있고 또 하늘에 해인지 달인지 모를 이런 것도 있고 또 별도 있죠. 자, 뭐 고의 일반적인 고의 그림처럼 굉장히 강렬한 인상을 주는 그런 그림입니다. 자, 빈센트 반 고흐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링크를 해놓은 거 있으니까 한번 보도록 하고요. 자, 오늘 황동규 시인의 세일에서 건진 고흐의 별빛입니다. 자, 이 시의 제목은 고흐의 밤의 플로방스 시골길을 황동규 시인은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것이죠. 모든 존재의 고귀함과 아름다움. 황동규 세일에서 건진 고흐의 별빛 해설. 길거리에서 고흐의 그림 하나를 샀습니다. 편백나무 두 줄기, 밀밭 앞길, 위태한 마차, 농부 둘, 별, 해와 달을 바라보면서 모든 존재와 모든 삶의 아름다움과 고귀함을 깨닫고 응원하는 마음을 시로 표현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름답고 고귀한 존재입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국어는 외우는 것이 아니라 원리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 중심의 공부가 필요합니다. 요약지 보고 문제만 푸는 공부는 실패합니다. 국어는 정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상황에서 알맞은 답을 찾는 것 꼭 기억하세요. 이해의 배경입니다. 고흐의 그림 밤의 플로방스 시골길을 소재로 창작한 시입니다. 오타가 있네요. 바로 앞에서 본 그림인데요. 그림에 대한 해설은 반고흐 지상 갤러리의 내용을 인용합니다. 반고흐는 고객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이 그림을 아주 낭만적이고 플로방스 냄새가 많이 나는 풍경이라고 썼는데, 키 큰 사이프러스로 대표되는 프랑스 남부의 프로방스는 반고흐에게는 행복과 동의였습니다. 농사일을 마치고 돌아가는 두 농부와 하얀 말이 끄는 마차,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듯 연기가 피어오르는 초가집 굴뚝, 그 스스로 과장된 광채로 표현했다고 밝힌 왼쪽의 큰 별은 그런 소박한 삶에 대한 동경의 표상이었을 것입니다. 시인은 그림 속 농부와 가상의 대화를 통하여 모든 존재들의 가치를 드러내고 있으며, 그림 속 소재들 하나하나의 고귀함에 감동하여 모든 존재들이 가치 있게 빛나기를 빛나라라는 표현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림이라는 예술 작품이 문학적으로 창작된 작품으로 영탄법, 돈호법, 도치법, 열거법, 의인법으로 주제의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방금 세일에서 건진 고흐의 복사와 별 빛나는 하늘 아래 편백나무길, 한가운데 편백나무 두 줄기가 서로 얼싸안고 하나로 붙어 서 있는 밀밭 앞길로 위태한 마차 한 대 굴러오고, 하나는 삽을 메고 하나는 주머니에 두 손 찌른 채 농부 둘이 걸어오고 있다. 하늘 위에 별이라곤 왼편 기퉁이에 희미한 것 하나만 박혀있고, 별나라인들 외로운 별 없으랴. 나머지는 모두 모여 해와 달이 되어 빛나고 있다. 빛나라 별들이여, 빛나라 편백나무여, 세상에 빛나지 않는 게 어디 있는가. 있다면 고흐가 채 다녀가지 않았을 뿐. 농부들을 붙들고 묻는다. 저 별들이 왜 환하게 노래하고 있지요? 세상에 노래하지 않는 별이 어디 있어? 빛나라 보리밭이여, 빛나라 외로운 별이여,
빛나라 늘 걷는 길을 걷다. 이상한 사람을 만난 농부들이여. 황농규 세일에서 건진 고흐의 별빛. 빈센트 반 고흐의 이야기를 먼저 보면 좋습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링크해 두었는데요.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보고요. 특별한 화가죠. 방금 세일에서 건진 고흐의 복사화. 세일은 할인 판매죠. 길거리에 보면 그림을 이렇게 복사해서 판매한 데 있잖아요. 자, 고흐의 복사는 고흐의 그림으로 바로 밤의 플로방스 시골길이라는 그림입니다. 이 시의 대상이면서 창작의 계기, 이 그림을 사고 나서 이제 이 시를 지었다는 거죠. 별 빛나는 하늘 아래 편백나무길. 자, 고흐의 그림 밤의 플로방스 시골길을 본 화자의 생각을 별 빛나는 하늘 아래 편백나무길로 표현했습니다. 1행과 2행은 고흐의 그림을 3이고요. 한가운데 편백나무 두 줄기가 서로 얼싸안고 하나로 붙어 서 있는. 자, 이 시에서 이제 중요한 게 객관적인 묘사도 있지만 화자의 주관적 해석도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 바로 화자의 주관적 해석인데요. 나무들이 서로 얼싸안고 하나로 붙어 있다. 의인법이죠. 우리 나무들이 서로 붙어 있는 나무들을 우리는 상사화라고 연리지라고 이야기하죠. 연리지, 연리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밀밭 앞길로. 자, 밀밭 앞길은 객관적 묘사죠. 누가 봐도 밀밭이니까요. 위태한 마차 한 대 굴러오고. 위태한 마차 군데 마차가 이제 위태롭게 굴러온다. 자, 마차가 오는 모습을 주관적으로 해석한다. 실제로 와사는 고정되어 있지만 여기는 이렇게 굴러오고로 표현함으로써 동적 심상을 불러일으킵니다. 하나는 삽을 메고 하나는 주머니에 두 손 찌른 채 농부 둘이 걸어오고 있다. 농부 하나는 삽을 메고 있고 하나는 주머니에 두 손 찌른 채 걸어오고 있지요. 자, 여기 하나는 있다는 그림 속 두 농부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묘사한 것으로 볼 수 있지요. 자, 이 시에서 이제 객관적 묘사와 주관적 해석을 구별하는 것 필요합니다. 시인이 고흐의 그림을 굉장히 꼼꼼하게 들여다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늘 위에 별이라곤 왼편 기퉁이에 희미한 것 하나만 박혀 있고, 자, 왼편 기퉁이는 왼쪽 모퉁이에 희미한 것 하나. 이 별이 이제 별은 원래 빛나야 되잖아요. 근데 희미하죠. 그러면 이제 이 별을 통해서 소외의 상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별나라인들 외로운 별 없으랴. 우리 별이라면 무조건 반짝반짝 빛나는 걸로 생각하는데 별나라에도 외로운 별이 있다, 이런 뜻이죠. 어디서나 외로움이 존재하고 있다, 서리법이죠. 갈로 안에 묶은 것은 화자의 주관적 해석임을 나타내고요. 자, 서리법이 쓰였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모여 해와 달이 되어 빛나고 있다. 나머지는 모두 모여서 빛나고 있다. 자, 해와 달은 구체적인 해와 달이라기보다 그림 속에 빛나는 모든 존재들을 뜻합니다. 하늘의 색이 있다까지는 미술 작품에 대한 시인의 주관적 해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에서 13행은 고흐의 그림 속 풍경 묘사입니다. 빛나라 별들이여, 빛나라 편백나무여. 자, 빛나라. 명령형으로 화자의 소망을 표현했습니다. 빛나라 빛나라. 또 구절이 반복되고 있죠. 반복법이 쓰였고요. 별들이여 빛나라, 편백나무여 빛나라가 맞죠. 그래서 도치법이 쓰였고, 또 별들이여 편백나무여 불렀으니까 도노법이죠. 또 영탄법이 쓰였고, 또 뭡니까? 여기 열거법이 구절이 반복되고 있죠. 열거법이 쓰였습니다. 대구법도 되네요. 자, 요 별들하고 편백나무 뒤에도 더 나오는데요. 소확한 것들로 세상의 기준에서 보면 눈에 잘 띄지 않는 것들입니다. 그렇지만 빛나야 할 대상입니다. 세상에 빛나지 않는 게 어디 있는가? 자, 세상 모든 존재가 의미 있는 존재다. 자, 이 구절은 주제의식이 드러나고 있지요. 있다면, 빛나지 않는 것이 있다면 고흐가 채 다녀가지 않았을 뿐. 빛나지 않는 것이 있다면 가정이죠. 가정적으로 대상을 빛나게 하는 존재가 바로 고흐죠. 자,
고흐가 다녀가면 모든 게 빛나는데 고흐가 다녀가지 않았을 뿐 이거는 아직 그림으로 표현하지 않았을 뿐이다. 이렇게 뜻합니다. 세상 모든 존재는 빛나야 한다. 이런 뜻도 담고 있죠. 농부들을 붙들고 묻는다. 저 별들이 왜 환하게 노래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세상에 노래하지 않는 별이 어디 있어? 이렇게 답을 합니다. 자, 모든 존재가 결국은 모든 존재는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저 별들부터 이소까지는 대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닌 질문 형식으로 화자의 주제의식을 강조하고 있죠. 서리법이 또 쓰였습니다. 빛나라 보리밭이여 빛나라 외로운 별이여. 자, 보리밭과 외로운 별은 평범하지만 빛나야 할 대상이죠. 명령형으로 화자의 소망을 반복했고요. 앞에 설명했습니다. 반복법, 도치법, 열거법, 영탄법, 도노법이 쓰였습니다. 소박한 것들로 세상의 기준에서 보면 눈에 잘 띄지 않는 것들로 빛나야 할 대상이 바로 보리밭과 외로운 별이죠. 자, 빛나라 늘 걷는 길을 걷다. 이상한 사람 만난 농부들이요. 농부들도 빛나야 할 대상입니다. 이상한 사람은 질문을 하는 화자 자신이고요. 내가 농부들을 만난 것을 그림 속 늘 같은 자리에 있는 농부들은 이상한 사람을 만났다고 표현했죠. 그래서 이거는 주격 전도된 표현입니다. 14에서 22행은 빛나는 것들에 대한 통찰, 감상이죠. 세상 모든 빛나는 존재, 세상 모든 존재의 빛남입니다. 자, 항동규 세일에서 건진 고의 별빛 해설입니다. 자유로운 형식의 자유시고요. 개인의 마음을 담은 서정시고 운문시입니다. 회화적이고 뭐 그림을 묘사하고 있으니까 시각적이죠. 감각적이고요. 자, 우리 감각에는 뭐 시각, 청각, 촉각 다양히 있죠. 이 그림에서는 이 시에서는 당연히 시각적 감각입니다. 주제는 소외된 존재들에 대한 애정, 모든 존재의 아름다움과 고귀함입니다. 자, 특징은 현재형 시제를 사용하여 고흐 그림의 이미지를 동적으로 묘사했고요. 열거와 동일 식구와 또 영탄적 어조의 반복으로 주제의식을 강조했습니다. 그림에 대한 화자의 주관적 해석과 객관적 묘사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시의 구조를 말해보자인데요. 시상의 시작은 세일하여 파는 고흐의 복사화를 구매했습니다. 시상의 전개는 고흐의 복사화에 등장하는 대상들을 묘사했고요. 주제의식의 발견과 강조는 세상 모든 존재는 빛이 남. 자, 농부들과 대화를 통해 시상의 모든 별은 노래한다는 것을 의문형으로 제시했습니다. 자, 세상의 모든 존재들의 빛나라라고 또 말했죠. 자, 위시에서 묘사한 그림의 순서를 한번 정리해보자인데요. 편백나무 두 줄기를 묘사했고 밀바닥길, 위태한 마차, 농부들, 왼편 기퉁의 희미한 것, 바로 별이죠. 자, 별은 빛나야 하는데 희미하게 그렸지만 별은 반드시 모든 존재는 소외된 존재도 있다는 것을 뜻한다고 했습니다. 또 해와 달로 이어집니다. 이 시에서 주제가 가장 강하게 드러난 구절은 바로 이 구절이죠. 세상에 빛나지 않는 게 어디 있는가? 모든 존재는 빛난다. 여러분들도 빛나야 합니다. 자, 위 시에서 하자의 주관적 생각과 객관적 묘사를 구분해 보자인데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자, 국어 공부 어렵지요. 학교 수업, 학원 수업과 인강까지 들어도 오르지 않는 국어 성적,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배우고 문제만 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배우는 공부가 아니라 익히는 공부, 문제풀이가 아니라 본문 중심의 공부입니다. 여러분 네이버에서 국어 공부 잘 하는 법으로 검색해 보십시오. 정답은 아니지만 선생님이 생각한 국어 공부를 정리해 두었습니다. 읽어보고 여러분들 스스로 할 수 있는 공부 방법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황동규 시인의 세일에서 건진 고의 별빛을 공부했습니다. 오늘 이 수업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았고요. 오늘도 고맙습니다.